오늘 통신 3사에서 실감 미디어에 관한 좋은 발표들 해주셨습니다. 그럼 자리를 잠깐 옮겨서 좀 패널 토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SK텔레콤의 임정연 팀장님, KT의 유병철 팀장님, LG유플러스의 신근영 팀장님께서 우리나라 5G의 실감 미디어에 대한 아주 좋은 그 준비 사항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할 서비스에 대한 아주 소중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감 미디어에 대한 그 5G의 준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패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G 미디어는 에서 우리가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5G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미디어 서비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5G 가입자들은 4세대 통신과 5세대 통신 사이의 서비스 차별화를 많이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들은 해주시고 계시지만 아마 체감을 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언제쯤 우리 그 5G 가입자들이 이런 그 서비스 차별화를 느끼는 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각 사의 그런 그 전략이라든지 그런 시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의 임정연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임정연입니다. 저도 사실은 LTE를 끝나고 나서 그 LTE를 한참 서비스 할 때도 뭐가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5G가 도입이 되고 나서 LTE 때는 이런 일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막판에 좀 느끼게 되는 거고요. 5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차별화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특정 요소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엔드투엔드로 모든 요소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고, 요소들의 뒷판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은 저희가 더 나아가야 될 개발이라든지 어떤 연결고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도 적어도 한 3, 4년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같은 질문으로 우리 KT의 유병철 팀장님. 네, KT 유병철입니다. 사실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실감형 미디어를 4G 시대 때도 서비스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5G 시대 때 급격하게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서비스적인 변화에 급격하게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4G 때와 5G 때의 조금씩 차이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가 조금 더 중량감을 느끼게 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일례로 저희들 쪽에서는 네트워크 게임도 사실은 좀 해보고 있어요. 이때 4G 때는 어떤 딜레이 타임 때문에 사실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5G 시대가 들어가면서 저희들은 네트워크 게임도 시도를 해보고 그 어떤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분들이 바로 급격하게 느끼기는 힘드시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게 점차적으로 적응해 나가다 보면 4G 때 보지 못했던 서비스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팀장님. 네네. 저희도 사실 뭐 같은 KT랑 이제 비슷한 전략이었는데요. 오히려 5G에서 급격한 체감을 못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전략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프로야구 앱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LTE 마지막에 대대적으로 했었는데요. 거기에 360도 어떤 타임 슬라이스라든지 잠실 야구장 저희 LG 또 구단이 있다면 협조를 얻어가지고 다양한 이제 카메라를 각도를 여러 가지로 해서 실시간으로 조금 라이브 중계를 하는데 접목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만 해도 LTE에 사실 종단 정도가 와서 요금제, 여러 가지 플랫폼,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성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포인트로 올라왔을 때 그런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5G가 됐을 때는 LTE 때 조금 어떻게 보면 맛보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5G에서는 본격적으로 누구나 쉽게 그런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대한 폼팩터가 새롭게 바뀌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마이그레이션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변명일 수는 있지만 네, 전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용자들은 4G와 5G 뭐가 다르지 이런 아마 그 불만들을 많이 아마 회사에서는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그 실감 미디어에 대한 기술 중에 AR, VR, 뭐 MR, ER, 뭐 홀로그램 등 그 5G 융합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그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과 이런 서비스들이 잘 매칭하기 위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코딩 문제라든지 이에 따른 뭐 딜레이 문제 그리고 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등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각사의 어떤 기술적인 연구개발 그 방향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반대편의 신영건 팀장님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5G 특화 서비스로 이제 AR, VR을 처음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디바이스에 대한 제약을 좀 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뭐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직접 디바이스를 이제 만들지는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 이제 다양한 기술을 좀 접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K로 사실 지금 프로야구 뭐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가을 야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8K 라이브로 지금 VR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뷰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시선이 가는 쪽에서는 굉장히 고화질로 가고 나머지는 조금 블러하게 렌더링 처리를 한다든지 실제 체감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네트워크 기반 그리고 그런 것을 스트리밍을 하는 솔루션 기반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디바이스에 대한 한계에서 나오는 품질 이슈는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폼팩터로 조금 한번 3도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껴서 한번 해보는 것을 이제는 모든 5G 고객한테 한번 나눠드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일체형의 3도프 디바이스를 또 이제 저렴하게 또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관심이 있던 분은 이제 6도프 이제 게임을 이제 넘어가게 했었는데 사실 첫 번째 허들에서의 안 좋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그 삽입형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는 쓰지 않는 그런 분들의 비율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제가 5G 초기에 워낙 좀 세계 최초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이제 밸류체인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디바이스에서 조금 한계 때문에 좀 안 좋은 경험 혹은 어떤 한계를 느끼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이 통신 3사들 이제 많은 노력 그리고 또 디바이스에 대한 품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체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통신 기술이 너무 빠르니까 아마 거기에 관련된 뭐 방송 시스템이나 이런 그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아마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 등등의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아마 5G 기술과는 아마 약간의 격차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5G가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아마 주변의 그런 산업들이 동시에 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유병철 팀장님도 의견 좀 거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요. 과거에 카드보드 형태로 VR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제 VR 나 다 해봤다. 그게 나름대로 어지럽다. 뭐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2014년도부터 어떤 VR 카드보드 형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많은 디바이스라든지 컨텐츠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가장 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이 좀 이 실감 미디어를 경험해보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적인 측면에서 어떤 가격대가 또 이 부담으로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장비가 또 좀 더 경량화돼야 되고 어떤 속도 서로 네트워크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장비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보다는 글로벌 기업들 중심으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데 한계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별로 뭐 이 연구소에서 남들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저희 KT 같은 경우는 실감형 미디어 연구소가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서 VR 분야는 VR 분야, AR 분야, 뭐 홀로그램 분야까지 나눠서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통신사이다 보니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있고 어떤 고용량의 어떤 이 컨텐츠들을 실시간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이 가중치를 줘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어떤 이 실제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일반인들이 소비자분들이 실감형 미디어가 내 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그 기술적인 부분, 장비적인 아마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각 사들이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의 어떤 요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감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뭐 ICT 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생태계의 주요 그 구성 요소를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다 조금씩 기술적 제약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 제작의 입장에서는 아까 뭐 LG U+나 KT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도 직접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뭐 점프 AR, VR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오픈해서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컨텐츠 측면에서도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측면에서도 다양한 AR, VR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고객들한테 친숙하지 않은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5G가 워낙 대용량, 초저 지연을 얘기하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MEC 기술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AR 글래스 같은 경우 아직도 좀 무거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경량화라든지 가격 측면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5G가 아마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통신의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장비 산업과 같은 기술들도 같이 좀 우리의 그 통신 기술과 접목되어야지만 아마 이 5G의 활성화가 더욱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5G에서 최근에 미디어를 활용하기 전에도 우리나라는 이미 미디어와 컨텐츠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점이 많은 아마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아마 중소 중견 기업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K 컨텐츠라고 하고 뭐 K-팝 등 많은 미디어 부분이 통신가의 발전과 독립적으로 이미 많은 그 콘텐츠 쪽에는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미디어 기업들과 우리 통신사가 최근에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마 또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그 소개도 해주시고 또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의 유병철 팀장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 실감형 미디어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글로벌 기업에 좀 뒤져 있지만 글로벌리 가장 강점이 있는 것이 컨텐츠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쪽에서 실감형 미디어 컨텐츠 만들어내는 어떤 역량이나 기술은 상당히 뭐 글로벌리 최고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가장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저희 우리나라 컨텐츠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에서 모든 컨텐츠를 다 수급하고 이게 서비스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KT는 실감 미디어 사업하면서부터 중소기업하고 계속해서 협업해서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로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과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들을 앞서 말씀드린 KT 슈퍼 VR이라고 하는 올인원 단말의 VR 서비스에 나와 있는 많은 컨텐츠가 KT가 자체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컨텐츠도 있지만 1만여 편 중에서 거의 대다수는 중소기업들하고 협업해서 사실은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오픈 플랫폼화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은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VR을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워낙 많으나 그걸 소비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은 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런 컨텐츠들이 좀 아쉽지만 좀 디바이스에 좀 종속되어진 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는 이쪽 뭐 A 디바이스에는 적용이 되나 B 디바이스에는 적용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대기업에서 그리고 통신 3사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좀 지원하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뭐 중소기업부하고 뭐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매칭하는 이런 펀딩 사업들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가지고 수 있다라고 하는 실감형 미디어의 컨텐츠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떤 국내 대기업 통신 3사하고 협업해서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KT에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중소 그리고 스타트업과의 어떤 협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통신 3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 팀장께서는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이제 협업 SKT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KT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전이라든지 기술 5G 기술에 대한 수요 기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게 5G 실증관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광주 실증관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컨텐츠를 넣은 게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서 컨텐츠를 다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험관을 구축하면서 지역 사업과 연계도 굉장히 많이 했고, 지역 컨텐츠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많이 협업을 연계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더라도 어떤 시스템에 또 매칭이 안 되면은 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신영근 팀장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죠. 아까 발표 중에 뭐 파일을 보냈는데 폰트가 맞지 않아서 되지 않는다. 아주 간단한 어떤 그 이슈 같지만 그 미디어 같은 실감 미디어를 만드는 기업들은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사용해 줄 사용자가 없으면은 사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좋은 개발을 하고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통신사의 어떤 시스템과 협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많은 우리 좋은 기술들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뭐 직접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셨는데 우리 신영근 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표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LG에서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제 기술과 컨텐츠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이제 협업 모델, 오픈 플랫폼을 만들고 나면 사실 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점점 기술을 확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컨텐츠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업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VR 같은 경우는 VR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업체를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정부에서 뭐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컨텐츠를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업체들도 이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다음이 있고 다음을 또 기대하고 어떤 장르화가 돼서 한번 소비했던 컨텐츠가 다음도 찾고, 이런 기획력들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를 1년 뒤에 다시 찾아가 보면 뭐 정말 안 좋은 경우는 폐업을 했거나 혹은 사업이 좀 축소됐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저희도 아까 뭐 KT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 플랫폼에 굉장히 좀 많이 수용을 해드리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임들이 또 자본과 기술을 가진 또 해외 어떤 큰 게임사들하고의 게임성 자체를 또 놓고 보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두 가지 투자를 했을 때, 기술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 투자를 했을 때는 시간이 한 1년 지난 뒤에 봤더니, 저희 예를 들면 VR 같은 이제 벤타 VR이라고 하는 회사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이제 투자를 했고, 그 회사가 지금까지 저희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를 많이 찍었는데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고용도 늘어나고 굉장히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쪽을 보면 그 밸런스가 아직 맞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컨텐츠 쪽의 비용을 사실 기술보다 더 많이 썼거든요. 1년에 거의 AR 100억, VR 100억씩 쏟아부어서 직접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K-팝, K 컨텐츠에서 IP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그 돈의 많은 부분들은 이제 엔터사로 들어가고 그 엔터사에서도 AR, VR 쪽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이제는 좀 흔쾌히 출연도 시키고 해주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생태계에 골고루 뿌려지지는 않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정교하게 뭐 과학기술정통통신부나 아니면 중소기업 그리고 다양한 뭐 산학협동 이런 쪽에서도 좀 세심하게 좀 한번 들여다봐서 기술보다는 좀 컨텐츠 쪽에 좀 지원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통신 산업이 지금까지는 기술 산업으로 봤지만 요즘은 앞으로 많은 문화 콘텐츠, 문화 산업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 우리가 미디어 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되었지만 이게 주로 그 온라인 쪽의 어떤 기술에 네트워크 쪽의 기술이 많이 치중되어 있고 이와 같은 5G를 이용한 미디어 부분은 사실 그 국가에서도 요청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는 뭐 모두가 느끼시면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우리 그 과기정통부도 보면은 미디어 부분에 대한 과도 있고 이걸 굉장히 활성화시키지만 또 통신을 하는 부서와 이래 아마 좀 떨어져 있어서 미디어를 하시는 분은 어느 과를 가야 될까 이런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하는 기업들도 통신사하고는 또 이게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5G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마 대정부 업무도 해보셨고 중소기업과도 일을 해보셨고 기술 개발도 하고 컨텐츠 아마 또 하는 기업과도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를 아우러 보셨을 때 우리 특히 뭐 정부에 또 혹은 하고 싶은 제언이나 그리고 혹시 중소기업 혹은 컨텐츠 기업에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언이 있으면은 오늘 같은 기회에 좀 편안하게 평소에 느끼셨던 부분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대 신 지장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과기부가 있고 또 이제 뭐 문화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두 부처 간에 굉장히 좀 협업이 지금까지는 크게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5G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희는 컨텐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문체부나 콘진원 같은 또 정부기관 협회를 만날 때도 여전히 컨텐츠 이야기를 하지만 5G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이제 서로 지금까지는 조금 별도 혹은 뭐 어떨 때는 경쟁, 어떨 때는 뭐 중복 이렇다고 한다면 좀 같은 하나의 틀에서 좀 봐주는 그런 뷰가 일단은 정부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뉴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이제 정부에서 좀 쏟아부으면서 5G 관련된 기반 산업과 컨텐츠의 어떤 부흥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정부에서의 어떤 로드맵과 비전, 뷰 이런 것들을 좀 온라인을 시킨 다음에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조금 내려줘야지 저희도 좀 혼선 없이 참여를 하고 좀 지원을 해서 성과를 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봤습니다. 뭐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산업을 위해서 하시는 아마 좋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부와 사실 컨텐츠만 하고 한쪽은 통신만 하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협업하는 게 아마 우리 또 5G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만 통신사와 또 그런 네트워크를 또 제공을 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철 팀장님의 또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감형 미디어는 어느 부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교육부에서도 실감형 미디어를 적용하고 있고 과기부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문체부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처에서 주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감형 미디어는 산업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 실감형 미디어를 적용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정부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컨텐츠들이 그 지역에서만 사실 활용되고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감형 미디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그렇게 많이 없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계속해서 과제성으로 진행했던 많은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어떤 좀 모아서 라이브러리화해서 어떤 또 다른 지역에서 또 활용할 수도 있으면 예산에 대한 또 뭐 이렇게 절감도 좀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곳에서 사용되고 사장되는 콘텐츠가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조금 어떻게 모으고 게더링해서 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국가의 어떤 부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많은 실감형 미디어들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협소한 응용에만 사용되고 이걸 확산하는 부분이 아마 적다는 데 대한 우려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나 헬스 부분 등등 이런 부분들도 아마 각 지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대표적인 모델이 나오면 그걸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것 같고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컨텐츠들의 부분은 아마 또 각 통신사들이 아마 각 지역들과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통신사들이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전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희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K텔레콤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아마 그 광주, 부산에 아마 그 실정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아마 많은 지자체와 정부하고 많은 협력도 해보셨고 여러 가지 어떤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어려운 점이나 향후에 또 같은 통신사라든지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팁들 있으시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앞에서 얘기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시하고 광주광역시의 실증관을 구축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기술에 좀 오리엔티드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환경에 실제 그 지역 특색에 맞춘다든지 어떤 사업에 맞추다 보니 기술보다는 사실 기술은 서포트하는 입장이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컨텐츠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5G 미디어다 보니까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런 대외 이벤트들이 다 취소가 되는데 사실 그런 대외적으로 뭔가를 좀 보일 수 있는 형태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5G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5G 같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사용자가 느끼는 건 바로 미디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5G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 사용자는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5G가 뭐지? 과거보다는 많이 변했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우리 통신사와 밀집한 기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나라의 기술과 컨텐츠 기업들이 그 좋은 기술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해서 그런 방향이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아마 통신사들이 그의 좌장 역할을 하면서 기술 연구 개발 그리고 컨텐츠 기업들을 끌어서 정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 5G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도록 우리 실감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의사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의 실감 미디어를 이끄는 우리 통신 3사의 대표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SK텔레콤의 임정연 팀장님, KT의 유병철 팀장님, LG U+의 신근영 팀장님, 우리 향후에 우리 5G 미디어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실감 미디어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세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잠시 휴식 후에 시작되는 다음 세션에는 스마트 시티와 퍼블릭 세이프티
그 바로 스마트 시티와 재난 안전에 대해 활발한 정보 공유를 하는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세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